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밥을 먹다 갑자기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적. 말을 하려 했는데 혀가 꼬여 발음이 이상해진 적.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한쪽으로 삐뚤어 보였던 적. 그 순간 잠깐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무서운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긴급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와 단 몇 시간 만에 평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걸을 수 있던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또렷하던 말소리가 남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변합니다. 심지어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을 지켜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병 후 단 34시간, 이 짧은 시간이 환자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병원에 늦게 도착하면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몇 분 안에 올바른 대처를 하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증상을 알고 있다면 바로 골든타임 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72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른쪽 팔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커피를 들고 신문을 읽는 손이었지만 그날은 팔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다리도 힘이 빠져 몇 걸음만 걸어도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의 한쪽 부분으로 혈액 공급이 끊깁니다. 뇌가 혈액과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그 부위가 담당하는 신체 기능이 즉시 마비됩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근육이 그 대표적 대상입니다. 그래서 발병 후 곧바로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꼬이는 증상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세 여성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중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단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 하며 말이 끊겼고 가족은 처음에 장난이나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말이 점점 더 어눌해졌습니다. 이때 바로 병원으로 향했더라면 골든타임 안에 시술을 받아 언어 기능을 거의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말이 어눌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뇌 영역의 혈액 공급이 끊기면 발음과 단어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말이 느려지고 발음이 꼬이며 심하면 단어를 이해하거나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얼굴 비대칭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입술이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눈꺼풀이 내려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증상은 뇌에서 얼굴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75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쪽 눈과 입이 살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잠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팔다리 힘이 빠지고 말까지 어눌해지면서 뇌졸중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시야 흐림, 심한 두통, 균형 감각 이상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이상은 넘어짐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70세 여성 환자는 아침 산책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바로 병원에 데려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할 수 있었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상 하나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위험합니다. 많은 환자분과 가족들이 잠깐 피곤했나 보다 하고 지나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발병 후 4시간 내 대응 여부가 회복 가능성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뇌졸중 증상은 대부분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준비할 틈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않고 119를 부르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한쪽 팔다리 힘 빠짐, 말 어눌함, 얼굴 비대칭, 심한 어지럼 증시야 흐림. 이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몇 분의 망설임이 평생의 장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뇌졸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발병 후 4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만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시간이 중요한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뇌 속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해당 부위의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뇌세포는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단 몇 시간 내 치료를 시작해야 손상된 부위를 최소화하고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발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조금만 높아도 위험은 배가 됩니다.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달라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발병 후 3시간 내 혈관 재개통 시 후유증 없이 회복할 확률이 약 60에서 70%에 달합니다. 반면 6시간 이상 지체하면 회복 가능성은 20에서 30%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단 몇 시간의 차이가 생명을 살리고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증상을 보고 바로 행동하는 습관입니다. 평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가족들을 만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증상이 나타나자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몇 시간 동안 뇌세포는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됩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다음과 같은 행동 수칙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 환자를 눕히되 의식이 있다면 안정시키기. 음식이나 물을 먹이지 않기. 발병 시간 정확히 기억하기. 발병 시간을 아는 것은 치료 결정에 필수적입니다. 의사들은 이 시간을 기준으로 혈관을 뚫는 시술이나 약물 치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가족이 발병 시각을 모른다면 시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제 뇌졸중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발병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과 관리가 재발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첫째,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에게 집에서 혈압을 자주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라고 권합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당뇨와 고지혈증은 뇌졸중 위험을 배로 높입니다. 식단 조절, 정기적인 검진, 필요시 약물 복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단 음식과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운동과 체중 관리입니다.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평형 감각 운동 등은 혈액순환과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권장하는 하루 30분 걷기, 주 5일 이상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혈관 건강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게 하고 술은 혈압과 혈당을 높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량이라도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뇌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명상, 가벼운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검진과 의사 상담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정기 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고 이상 신호가 있으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기.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10분 이상 앉아있기. 물을 충분히 마셔 혈액 점도 낮추기. TV 시청 시 간단한 발목 운동 병행하기. 이 모든 습관이 모이면 뇌졸중 예방과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지켜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요일별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매일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꾸고 뇌졸중 예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 예방과 건강관리도 결국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요일별 실천 루틴을 소개합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며 습관화하면 뇌혈관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월요일 혈압 혈당 체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혈당이 높은 분은 간단한 혈당 체크도 함께 합니다. 이때 변화가 느껴지면 바로 담당 의사와 상담합니다. 간단한 아침 스트레칭과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화요일 가벼운 유산소 운동. 30분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등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을 합니다. 중간중간 손과 발 스트레칭을 병행해 근육과 관절을 풀어줍니다.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 뇌혈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수요일 식습관 점검. 하루 3끼 식사를 균형 있게 합니다. 단백질, 채소, 곡물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합니다. 튀긴 음식, 단 음식, 지나친 기름 섭취는 최소화합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 혈액을 묽게 유지합니다. 목요일 뇌 활성화 훈련. 신문 읽기, 숫자 계산, 퍼즐, 그림 그리기 등 두뇌 활동을 합니다. 말하기 연습이나 가족과 대화도 뇌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뇌혈관 건강을 위해 인지 기능을 꾸준히 자극합니다. 금요일 스트레스 관리. 명상, 호흡법, 가벼운 요가로 긴장을 풀어줍니다. 취미 활동이나 친구와의 만남으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과 혈당이 상승하고 뇌혈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토요일 전신 근력 운동.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다리, 팔, 복부 근육을 강화합니다. 균형 잡기 운동을 포함하면 넘어짐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면 뇌졸중 후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요일 휴식과 가족 소통. 하루 정도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회복합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편안히 합니다.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는 뇌 건강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일주일 계획이 아니라 생활 속 습관화가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전조 증상을 인지하면 골든타임 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표 증상은 한쪽 팔다리 힘 빠짐, 말 어눌함, 얼굴 비대칭, 어지럼증, 시야 흐림입니다. 발병 후 3-4시간 골든타임 안에 응급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을 과소평가하거나 망설이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평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일별 실천 루틴으로 생활 속 습관을 정리하고 꾸준히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세 이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지식과 준비, 그리고 행동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 가족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 골든타임에 바로 대응하는 한 번의 행동이 평생의 건강과 삶의 질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